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2, 3K를 갔다가 다시 2, 4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 코인계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혜받을 코인은 어떤 것들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CVD 자료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래는 변동성에 이제 변함이 없이 그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테일 같은 경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보라고래와 빨간고래가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갈색고래와 빨간고래가 비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 팔았을 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샀을 때 가격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과 상관없이 계속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4.5K의 신규 매물대가 이제 생성을 했어요. 저번에 이제 25K에 사라졌던 매물대에도 조금씩 이제 매물대가 쌓이면서 24.5K, 그 다음에 25K의 매물대가 새롭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는 23.4K에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위로 갈 때는 이걸 뚫고 가는지, 아래로 갈 때는 이 23.4K를 이제 뚫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수 매도 벽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제가 다른 것들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비트파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 OI를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이제 정답을 알고 있는 고래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선물 시장에 이거 보면은 이제 매수 매도 벽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EOK와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 23.5K 그 지금 비트코인 CVD 자료와 비슷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이제 매수 매도벽이 유사하게 쳐져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5점 여기는 5K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박스권을 전체적으로 가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하락이 있었을 때 본인이 세운 전략대로 이제 하락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자기는 이제 롱에 뷰였지만 하락을 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못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DCA라고 말씀을 드린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냐면 그 누구도 진짜 찐 바닥을 예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거짓말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바닥을 맞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어떤 뷰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본인이 그 개수를 늘려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찐 바닥이 왔을 때 거기에 몽땅 매수를 하는 거는 그 시점이 뭐 이게 며칠이 되지도 않을 거고 뭐 한 달 길어도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맞추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DC에 되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일부 물량을 담았어요. 이제 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알트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뭐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제가 원하는 지점이 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이번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댓글을 다시는데 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돈을 크게 벌지 못한다는 주의라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홀딩을 하면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가져가는 걸 제가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2022년도에 큰 폭의 하락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도에 FTX가 터지고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고 근데 이제 그런 하락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하락, 이렇게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생겨야 이제 저점을 다시 찍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변수 제가 늘 요즘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급의 이제 변수가 있어야 이제 큰 폭의 더 하락이 있을 거고, 그것 위에는 이제 하락이 있겠지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에서 이제 DCA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개수를 모아서 2024년도, 2025년도를 맞이하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코인 전략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하락장에 그러니까 잘 됐을 거예요. 본인이 세운 전략대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전략을 수정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날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큰 폭의 상승이 있어가지고 모두를 돈을 벌게 해주는 시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여기서 이제 팔아버리고 해가지고, 아, 이때 갔을 때 돌아봤을 때, 아, 나 이때 있었는데 살 걸, 가지고 있을 걸, 이 걸 하게 만드는 그게 대부분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수많은 지표들이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걸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버텀 라인을 유지해서 지금 이제 그냥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불장이 왔을 때 크게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유는 굉장히 많은 축척이 있고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 불장 때보다도 더 많은 축척이 일어났고, 이 축척은 2025년도의 축척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5년도의 형태의 이 축척은 불장이 굉장히 큰 폭의 불장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불장에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축적에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고래분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CVD 자료 보셨을 때 비트코인 가격 빠지니까 리테일들을, 그러니까 개인들 다 터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축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지표다. 축척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센 거고, 에너지가 세면 그 뒤에 큰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저는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FOMC에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FOMC에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FOMC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최종적으로 50bp냐 아니면은 75bp냐,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바로 FOMC는 25bp를 올릴 거냐 50bp를 올릴 거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간 FOMC 회의록을 봤을 때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bp를 한 번에 올리자고 한 사람도 최종적인 라인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50bp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를 2024년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많이 안 꺾이는 걸 이제 숏을 관점에 보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도 이미 인플레이션은 2024년도에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특이사항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올해 이제 경기에 대해서 뭐 연착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스트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2024년도, 2025년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 이건 예상일 뿐이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 사이클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뭔가 세상의 사이클이 딱딱 맞아 떨어지구나. 무한한 하락은 여러분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무한한 상승도 없어요. 저는 무한한 상승이 없다라는 걸 제가 직접 돈을 이제 잃어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절대로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하락을 하면서 그런 뷰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걸로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뷰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무한한 하락은 언제나 없다라는 거를 저는 꼭 진짜 정말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무한한 하락도 없고 무한한 상승도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저와 함께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해야 되는 이제 미국, 이제 이 부분에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계 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이 중국계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6월 달에 리테일을 열어줄 거다. 이런 그 얘기가 이제 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홍콩과 이제 돌 건데 중국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홍콩에서는 처음에 이제 BTC랑 이더리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별겁니다. 좀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데, 애써 이걸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이 두 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도 그 이 크립토 패권을 절대 놓치려고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미 이제 선빵을 날렸으니까 SEC에서 하도 규제만 해대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위태위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저에 얘네들도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규제만 해가지고 뭔가 크립토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규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규제는 월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큰 축이라니까요. 규제를 해야 이제 월가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IEX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권 거래 플랫폼이 이제 코인베이스와 같이 해가지고 코인베이스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이 해서 미국 연방정부에 승인하는 신규 암호화폐 자산거래소를 설립을 논의 중이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1월 달에 원래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왔던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미국에서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 정부랑 굉장히 친밀하게 하는 거래소. 그 거래소랑 이거랑 겹치죠, 지금.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래소가 생겨서 결국 이 거래소들이 생기는 거는 월가가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규제, 제대로 된 플랫폼을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미고 그게 만들어지면 SEC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래소들, 플랫폼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설립을 안 시켜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SEC에서도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져가기 때문에 SEC도 승인해 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이제 왜 승인을 하는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C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암호화폐 시장 월렛은 개인이 들고 있으면은 이거를 추적을 못 해요. 개인이 추적을 못 하고 거래소에 들어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거래소에 이제 그래서 실명 계좌를 받으라고 하고 이게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건데 거래소가 아니라 이 개인 월렛에만 있으면 이건 트래킹이 거의 안 돼요. 그냥 이제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월렛 때 개인 월렛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건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 미국에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물 ETF라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계정을 개인이 누군지 KYC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KYC를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특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뛰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SEC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개인 계정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물 ETF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탁 서비스에서도 SEC에서 건든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고래들이 부자들이 여기다 맡기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는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 그 열어준다고 해서 중국계 코인이 떴잖아요. 그럼 이게 논의가 되고 활성화되면은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이제 미국계 코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인사이트는 제가 이제 공유 드린 거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흐름을 보고 좀 크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메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계 코인들 떴으니까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중국 그 열리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이제 중국계 코인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계에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 또 미국계 코인 뜨겠죠. 그때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제 뭔가 훨씬 전에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미국계 코인이 뜨겠다. 그럼 이제 여기 뭐 월가가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미국계 코인 뭐가 뜨냐? 제가 말씀드린 코인 있잖아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이제 반감기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 다가오면은 몇 배 이벤트가 진행이 그냥 그것만도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규제받는 거래소 두 개 생기죠. 근데 그때 라이트코인은 다 들어가죠. LTC.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계 코인 뜨면 라이트코인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의 흐름을 하면서 라이트코인을 관심 있게 봐야지. 이렇게 이제 요런 색의 생각을 하는 거죠. 관심 있게 봐야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관심 있게 보고 뭐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관심 있게 보는 코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막 달려들어가지고 매수해서 왜 가격이 빠지지? 이게 아니라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런 큰 흐름을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저는 건강한 코인 공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 관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꼭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